안녕하세요. 국결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이야기, 개요를 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미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하고 계신 대표님,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센터도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하면 서비스 품질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요양보호사를 4대1로 배치하면 인건비가 감당이 될까?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가 뭐지? 일반 주간보호센터랑 뭐가 다른 거야? 요런 질문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리는 치매 전담형 지정 절차를 놓치면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16년 7월 1일, 이날 대한민국 장기요양 역사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 기간 제도가 도입된 건데요. 그 전까지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어르신과 일반 어르신들이 같은 공간에 혼재되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됐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어르신들한테 비슷한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뭘까요? 치매 어르신들은 사실 일반 어르신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행동 심리 증상이 있으시고, 그만큼 또 넘어질 위험도 높고 배회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일반적인 프로그램들만 제공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가 약간 치매 책임제 이런 개념으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기관을 만들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주간보호 중에서는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여러분, 실제 일반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법적으로 이용자 7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매 전담형 같은 경우는 이용자 4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죠. 거의 2배 가까운 인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왜 하필 4대1일까요? 이게 정부가 감으로 정한 건 아니겠죠. 수많은 연구와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검증된 안전한 질 높은 돌봄을 위해서 4대1 정도로 한 거고요. 사실 뭐 2대1, 1대1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수가도 올라가고 그만큼 본인 부담금도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한 4대1 정도로 이제 도입을 해서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서 한 4대1 정도로 해서 최적의 비율이라는 결론을 내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비율은 4대1 정도다. 치매 어르신을 제대로 돌보려면 어르신 4분을 한 분이 돌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려면 이 4대1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돈이 문제죠. 돈이 문제죠. 정원 25명이 치매 전담에서는 최대거든요. 정원 25명 주간보호센터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치매 전담형은 정원 25명 이하로 제한되니까요. 근데 일반 주간보호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일반 주간보호센터는 7대1 모델인데, 요양보호 선생님이 어르신들 25명 있다고 하면 나누기 7을 해서 한 7, 48, 4명 정도의 요양보호 선생님이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7대1이 아니라 치매 전담형 같이 4대1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필요한 요양보호 선생님이 25 나누기 4 하면 한 6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2명의 요양보호 선생님이 더 필요한 거죠. 일반 주간보호센터보다. 그러면 요즘 최저임금 어떤가요? 예, 바야흐로 세금 떼고도 200만 원 넘는 그런 세대가 됐죠. 그래서 4대보험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250만 원을 그냥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2명이 더 늘어나면 500만 원이 매월 더 나가는 겁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기관 입장에서 6천만 원을 더 쓰는 거죠, 인건비로.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7대1로 차라리 서비스하는 게 낫지, 4대1로 한다? 이거 완전 부담스러운데, 우리 같은 작은 센터가, 그것도 25명밖에 안 되는 센터가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법 같은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인력 추가 배치 가상금인데요. 정부는 여러분들처럼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정 기준보다 인력을 더 배치하면 추가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치매 전담형은 이미 4대1이 법적 기준이므로 인력 추가 배치 가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뭘 받느냐? 치매 전담형 수가가 자체 일반 수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25년 기준으로 8시간 기준으로 일반 주간보호센터가 하루 이용료가 56,000원이에요. 그런데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가 하루에 67,000원입니다. 11,000원 차이죠. 차이가 하루당 11,000원인 거예요. 한 달 22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거기다 정원 25명까지 계산을 하면 월 한 605만 원의 추가 수익이 나오는 거죠. 연간으로는 약 한 7,300만 원 정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인건비는 6천만 원이 늘어나는데 추가 수익은 7,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치매 전담형의 진짜 가치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센터는 정부가 인정한 치매 전담 기관입니다. 이 문장이 주는 신뢰감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어르신 가족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잖아요. 이럴 때. 그리고 낙상이나 안전사고에 민감한 보호자분들, 맞벌이 부부로 확실한 돌봄을 원하는 치매 가족분들, 이들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4대1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한 명이 4명만 케어하면 되니까, 물론 치매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반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치매 어르신들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4대1로 케어를 하면 아무래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직 확률이 떨어지겠죠. 어르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천천히 드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런 대화가 그나마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행복해지시면 더 어르신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죠. 숙련된 선생님들은 오래 근무하면,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서비스 품질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또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면 이제 치매 전담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 요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원은 25명 이하여야 되고요. 생활실은 기본 1인 생활실을 이렇게 따로 격리할 수 있는 실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5개 공간도 외부에 한 15제곱미터 이상 좋은데, 이거 권장이라서 꼭 없어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주간보호센터랑 같이 하는 경우에는 여기 프로그램실을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 들어가는 문도 달라야 되고 프로그램실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4대1로 이제 배치를 해야 되고,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치매 교육을 받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이제 배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요양보호 선생님들도 치매 전문 교육을 다 이수를 해야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전담형 기관에 근무하기 위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치매 전담형은 단순히 인력만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치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현실 인식 훈련, 인지 자극 훈련, 뭐 운동 요법, 가족 교육, 사실 일반적인 주간보호센터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치매분들만 이제 모아놓고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속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가 매월 급여 제공 전에 수급자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서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제공하고 업무 수행 일지에 기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전문성이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치매 전담형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자체 이제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처음에는 그냥 일반 주간보호센터로 했다가 장기요양 운영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공단에 이제 이걸 제출을 한 다음에 이걸 공단에서 검토를 거쳐서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로 일부 공간을 이제 변경을 한 이후에, 그리고 그걸 그 지자체에 얘기해서 지자체 보고를 해서 실제 이를 치매 전담형으로 전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군구가 승인하고 공단에 통보를 하면 공단이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 기관으로 전산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뭐 위험 요소는 없는 건가요? 있죠. 당연히 있죠. 치매 전담형은 법적으로 정원이 25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게 제약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공간이 32명, 33명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25명만 한다? 아까울 수 있잖아요. 해결책은 뭐냐? 비슷한 규모로 내가 여기에서 어떤 경쟁이 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꽉꽉 채워보고 싶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큰 규모에서 내가 100명 센터를 했는데 70명은 내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30명 못 채울 것 같으니까 일부 공간을 내가 활용해 볼까? 이럴 때 이제 오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전담형은 보통 이제 치매 있는 분들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우리 지역의 치매 수급자가 얼마나 충분한지 이 치매 포탈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매 인원수를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주간보호센터를 하면서 일부 공간만 치매 주간보호센터로 분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구역만 치매 전담을 하고 나머지 일반 주간보호를 하셔도 시설장을 공통으로 써도 됩니다. 공통으로 해서 이제 한 센터인데 치매 전담형 서비스를 따로 한 25명 빼는 거죠. 그렇게도 가능하니까 이게 꼭 나쁘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위험은 정부 정책이 이 수가나 이런 부분들 지금 잘 밀어주고 있는데 이게 정책이 바뀌면 수가나 기준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갑자기 인원수가 빠진다 그러면 4대1이라는 그 리스크가, 인력 4대1이라는 게 7대1보다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정책 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둬야 됩니다.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잘 알려야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정원이 한 25명 이하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센터가, 이미 하고 있는 센터가 25명 이하다. 그럼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치매 수급자 비율이 높다. 그러면 이제 사실 해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25명, 30명 정도 정원 주간보호인데 어르신이 안 찬다. 뭐 특별하게
하면은 내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 우리 지역 치매 수급자들 확인해 보시고, 경쟁센터 중에 치매 전담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공단 사이트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치매 안심센터하고 협력이 좀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운영 계획서나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전담 바꾸실 분들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치매 전담형은 뭐 숫자라기보다는 철학입니다. 직원들에게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명확히 공유하고 최고 수준의 돌봄 분할을 만들어 가실 분들 선택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치매 전담형이나 일반형이냐 뭐 어떤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센터가 되고 싶은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되게 가볍게 하려고 최대한 깊게 들어가지 않고 치매 전담형에 대한 장점을 좀, 단점 그리고 리스크 장점과 리스크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치매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고 싶으신지, 사실 둘 다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비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확실하게 조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고정 댓글에다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뭐 2부를 찍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 천천박사 무료 상담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진짜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창업을 하시기 전에 저와 함께 한 30분 정도 무료 상담을 좀 해드리는데, 물론 대기자가 많으니까 이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해보시고 치매 전담형을 할까 말까 이런 것들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가 법으로 정한 최고 수준의 돌봄 4대1이라는 검증된 인력 배치, 추가적인 수익 이런 것들, 물론 뭐 그만큼 인력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운영하는 치매 전담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보호자들은 안심하고 부모님을 맡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